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지원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요, 공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핵심 요약만 빠르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인천시 가보겠습니다. 2023년 희망인천 경영안전자금에서 1,600억 원을 풉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례 보증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출이란 얘기인데 시중은행이 이제 보증 재원을 출원하게 되고요. 시가 이제 이자를 조금 지원해 주죠. 2차 보전이죠.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재단은 신용 보증을 지원하는 거고 총 4단계로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 자금은 한 250억 원 정도 규모로 대출이 나오는 건데 1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대출 한도가 다 차신 분들은 사실 전화해봤자 분명 안 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답답한 게 이미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았다고 전 보거든요. 이미 대출이 다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았어요. 한도가 다 차 있었어. 그리고 어차피 대출이 안 되신 분들은 찾아봤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말은 되게 잘 나와요. 막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뭔가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문의는 해보십시오. 인천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혹시나 다시 한번 문의하셔갖고 이제 내가 더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력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못 받았던 분들도 혹시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이 또 요번에 새롭게 신용보증 이 이름은 이거예요. 2023 희망인천 경영안전자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문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익산시 가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좀 많이 지원하네요. 보통 카드 수수료하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익산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익산시가 재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요, 카드 매출액 포함 연매출 3억 원 이하이신 소상공인 분들이시고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카드 매출액의 0.5%, 그래서 요 정도 수수료를 지급이 되고 특징이 뭐냐면 30만 원은 현금으로 꽂히고요. 30만 원 넘어가는 거는 150만 원 사이 금액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다 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요게 이제 여긴 특징이고 돌아오는 일은 17일부터죠. 그래서 오늘이 15일이잖아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네요. 예. 월요일부터 이제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시 가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참 재밌는 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전기 이륜차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울산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전기 이륜차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닌데 개인도 한 대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대라고 해서 이게 한 대를 아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자, 울산시는 전기 이륜차 부재 구매 보조금이죠. 신청을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17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돼요. 그죠? 아니면 울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 소상공인 분들은 최대 2대까지 보조금, 이 보조금을 한 대당 300만 원이니까 2대니까 600만 원이겠네요. 이거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달 목적으로 또 구매하는 경우는요, 이제 보험, 유상 운송 보험 이거를 가입해야 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상만 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보시면 비유상 운송보험 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완화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울산시 소상공인 분들 혹시 이륜차, 오토바이죠, 전기 오토바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 꼭 지원하셔서 한번 혜택을 누려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강원도 소상공인 분들인데 그 강릉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2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강원도가 힘을 합쳐서 200만 원씩 긴급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사실. 피해 그 산불 피해 받으신 분들. 어쨌든 간에 이제 긴급 지원입니다. 먼저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강릉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꼭 한번 그 문의를 해보세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분명히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겁니다. 뭐 연기로 인해서 사업이 못해졌든지 연기로 인해서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나는 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 라기보다는 한번 문의를 해보셔갖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보시고요. 일단 긴급경유 안정 명목으로 2%대 고정금리 7천만 원까지 강원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요거 대출한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보중앙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금 잠깐 먼저 가보고요. 자, 포항시도 이제 카드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 수수료를 여러분께 지원한다고 하니까 포항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카드 결제 하시는 분들 많죠? 포항시 소상공인 분들 꼭 지원하셔서 50만 원 이내로 카드 수수료 지원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신보중앙에,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을 미리 할 수는 없어갖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자, 신보중앙에서 소상공인 재기지원으로 5천만 원 특례보증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회생했거나 파산했거나 면책 및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절차가 종결되신 분들 또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파산 면책했던 거예요. 개인회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다시 일어서라고 재기지원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역 신보의 그 제도전 특례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육이 받는 거고, 교육을 받았으면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전체 소상공인은 아니겠죠. 이제 재기 지원입니다. 정말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어려워서 어려움을 극복하자신 분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보중앙회 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정 채널이 분위기 조성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그 작년부터 제가 많이 비판했던 게 그러니까 은행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거였고, 지금 이제 그게 사회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공론화해야 될 게, 소상공인의 이자가 제가 보기엔 너무 높아요.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압박을 넣어서 은행들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옛날에 뭐 신문 기사에 뭐 상단이 8% 간다 뭐 이랬잖아요, 가계대출. 그거 이제는 그런 없습니다. 거의 이제 상단이 6% 정도,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가 평균 금리가 한 4% 후반입니다. 되게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 금리는 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공론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이자가 너무 높아요, 지금. 현대 대출 금리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신용 대출을 조사해 봤는데 14일 기준이고요. 전국 연합회 자료를 봤고요. 4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뭐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은행 가시면 여러분 신용으로 담보 잡아서 대출 나오는 게 5에서 한 6% 정도 돼요. 5.36에서 6.72%, 상단이 이제 6.7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신용대출 평균은요, 상단이 5.99예요. 물론 뭐 신용도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 신용대출로 이자를 더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담보대출로 가볼게요. 담보대출. 소상공인 담보대출도 있죠. 역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어요. 연 한 5.81%인데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그러면 한 연 6.64%거든요. 4.64%. 그 무슨 얘기냐면 소상공인 담보대출 평균금리가 한 5.81. 주택담보대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4.64.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집담보로 대출 받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분들 똑같은 담보대출인데 소상공인한테는 5.81,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4.64, 1.17%포인트 정도 더 높습니다.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무슨 소상공인이 뭐 진짜 봉이야? 그죠? 이거는 좀 금리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높아요.
소상공인 물적담보대출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산과 부동산 이거 다 포함하거든요.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땅, 뭐 건물, 아파트 뭐 이런 거잖아요. 동산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동산이죠. 움직일 동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 다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 이 담보대출은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잡든지 상업용 건물 이거를 이제 담보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출해 주는 건데 가계 대출이랑 거의 똑같아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 넘는 셈이거든요. 되게 불합리하죠 이거. 무슨 진짜 소상공인이 봉인 거예요 봉. 은행들은 가계대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그죠?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정부가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뽕을 뽑겠다는 건가? 하지만은 저는 이건 좀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의 이자도 낮춰줘야 된다고 봐요. 뭔가 은행에서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이자가 좀 낮춰줄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얘기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셔서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정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저는 경제평론가로서 이렇게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셔서 오늘도 목소리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4월 15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참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 아니신 분들은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풍수의 보험인데 제가 너무 정직하게 달아드렸나봐요. 카피를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보라고 굳이 이렇게 막 많은 분들 볼 필요가 없어서 우리 여정가족님만 좀 선착순이다 보니까 도움 드리고자 좀 너무 정직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정가족님들마저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도와 정말로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정가족님들은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제 영상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혜택인데 뭐냐면 풍수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보험은 꼭 들으시기를 전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비 피해 바람 피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태풍 오거나 이러면 피해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간판 하나 넘어지고 이래도 보험금 나오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혜택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비가 안 들잖아요. 카카오 쪽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기다 보니까 자비가 안 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혜택이 있는 건데 제가 어제 너무 우리 구독자님만 보라고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고 카피도 되게 정직하게 풍수의 보험 썼더니만 여정가족님들 마저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어제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어제 영상 보셔서 꼭 여러분 지원 받으시기를 권유드려요. 자, 오늘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하고요. 힘차게 우리 항상 제 여정 채널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에너지 받고 긍정의 힘도 받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하루가 잘 풀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도요 뭐 잘 된다 해야지만 또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힘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 받으십시오. 여러분 해낼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